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관해 참 궁금해 하셨을 듯 하더라고요. 하여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호응이 괜찮으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저희 가족은 수가 부족하다고 하여 집에 수족관을 두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안 좋다고 하시니 어찌해야 하는지 혼동이 오네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족관이 풍수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고 수족관을 그냥 얻어오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런 것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오실 때 또는 지금이라도 돈을 조금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 신발을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끈이 있는 운동화나 구두는 꼭 끈을 풀어서 따로이 버리시도록 하시고요. 보통 끈이 없는 구두나 운동화, 신발 같은 것들은 깨끗이 닦아서 또 깨끗이 빨아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네, 절대 신던 것을 그냥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가슴 중앙 명치에 점이 있습니다. 이거 빼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슴 중앙의 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점입니다. 네, 굳이 보기 싫지 않으시면 이거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이, 꿀병이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장에 있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 꿀병은 가능하면 밖에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올해 초 절에 갔다가 스님이 오색 실줄을 직접 손목에 매듭을 지어 묶어주셨는데 줄 서서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일이 괜히 꼬이는 것 같고 많이 힘든데 빼는 것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목걸이 착용법에서 제가 매듭을 지은 것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질문을 하신 듯 한데요. 제가 알기로 절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 줄을 묶는다는 것은 인연을 찾는다는 이야기이며 또 연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를 기대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결혼을 이미 하신 분이라면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물론 운에도 그리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결혼식을 앞두고 지켜야 할 일을 말씀하셨는데 돌잔치나 제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는 결혼식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나 제사 때는 특별히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의 모양이나 소재는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겨울에는 가능하면 종은 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다시도록 하십시오. 물론 종의 모양이나 소재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가, 새로이 친구를 마련했는데 친구의 색이 푸른색입니다. 재질만 보고 사서 색상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친구는 우선 안락함과 편안함이 우선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굳이 이 푸른색이 특별히 스스로에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가을에는 이 푸른색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쓰던 항아리를 사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돈을 주고 사오시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남이 쓰던 항아리를 그냥 얻어오시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열 번째로, 아들이 쓰던 정수기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안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 가정을 생각해보면 따로이 사는 가정인 듯 한데요. 아드님에게 정수기 값이라고 한 5만원 주십시오. 네, 그럼 괜찮습니다. 절대 이 정수기나 수족관은 남에게 그냥 얻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이 가을이나 겨울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11번째로, 신발장에 신발을 두는 방향은 어떠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발장에 신발을 두시는 방향은 모두 같은 방향이라면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는 물론 현관의 신발 역시도 그러합니다. 12번째로, 중고로 정수기를 사서 필터를 새 걸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돈을 주고 사신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가지고 오신 것이라면 그 주인에게 지금이라도 한 10,000원 정도 보내주시도록 하십시오. 13번째로, 2주 뒤에 이사를 가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냉장고와 오븐이 나란히 같이 있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냉기와 화기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풍수는 편한 것이 가장 우선이며 생각 속에 찜찜함이 없으면 문제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냉기, 화기 이런 것은 전혀 관계없으니 그냥 편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오히려 주방에 냉기와 화기가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이 집은 더욱 크게 번영을 합니다.
14번째로 친구가 쓰던 소파와 에어컨을 그냥 주기로 했는데 이거 얻어와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참 많죠. 이런 때는 꼭 소파값으로 10,000원이라도 주세요. 또 에어컨값 10,000원 주세요. 여러분 이런 물건들은 절대 그냥 얻어오면 안 되는 물건들이에요. 하여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꼭 마음을 표하시도록 하세요. 15번째로 전기밥솥을 그냥 얻어왔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역시 돈을 꼭 주고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밥솥이라면 웬만하면 얻어와서 좋을 일은 잘 없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것 전혀 추천해드리지 않는데요. 그것이 아주 새 것이라면 또 버리기 아까우시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가지고 오십시오. 16번째로 버리고 간 난초 화분을 가지고 와서 잘 길러서 예쁜 꽃을 피웠는데 이거 버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를 특히 죽어가는 생명체를 집에 가지고 와서 잘 기르게 된다면 이거 정말 복받을 행동이며 풍수학적으로 그 집은 생기가 아주 강한 집이니 이제 번영할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라면 더욱 잘 길러야겠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애완견이나 시들어가는 식물을 집에 함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책임 못 질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며 내 집 안에 들어온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잘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풍수는 절대 내 집에서 어떤 것이든 병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죽어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꼭 아셔야 합니다. 17번째로 남이 아니고 가족이 사용하던 물건인데 그것도 함부로 얻어오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분가라는 것을 엄격히 구분을 합니다. 네,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따로 가정을 차리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면 조금의 돈이라도 주고 가지고 오십시오. 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8번째로 현관에 큰 거울이 있는데 이거 치워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 거울에 관한 이야기가 많죠. 네, 이 거울 현관의 문을 열어 정면에 있지 않은 것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거울이 양쪽에 있거나 현관을 넓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19번째로 저는 희귀식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정성 들여 키워 팔고 있어요. 통째로 팔기도 하고 나눔도 합니다. 1년 정도 기른 것은 거의 나눔을 하는데 이것도 안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체를 잘 키워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는 풍수에서는 최고의 복을 받을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될 이유가 없죠. 다만 꼭 나눔을 하실 때는 병든 것은 나눠주지 마십시오. 물론 이런 멋진 행동을 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으시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네, 아주 좋은 행동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20번째로 가족에게서 가져온 쓰던 냄비나 프라이팬도 안 쓰는 것이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그 물건이 얼마나 오래 쓰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쓰던 것은 늘 조심을 하셔야 하고요. 너무 깨끗해서 버리기 아까워서 가지고 오셔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네, 가족 간에도 거래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속대로 월요일이라 그동안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물론 답글로 드리면 더 편할 것이나 제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영상으로 밖에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답변은 꼭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